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덥습니다. 네, 정말 너무 더워요. 밤에 잠을 예. 못 자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올여름엔 무더위가 더 일찍 찾아온 것 같은데 장마도 일찍 끝났고요. 네, 올여름 장마가 예년보다 열흘 이상 일찍 끝나면서 예. 무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빨리 확장해 왔죠. 음. 여기에다 이제 티베트에서 강하게 발달한 뜨거운 열 고기압이 예년보다 더 강하게 발달하면서 대기 상층에서 뜨거운 공기를 한반도로 이동시키고 있고요. 네. 지상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의 고온다습한 남서기류로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음. 여기다가 이제 대기가 안정되다 보니까 구름이 없어서 일세량도 굉장히 많아요. 네네.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같이 어우러진 데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서 상하층의 공기가 만나면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 음. 뜨거운 공기 계속 축적되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인제 열돔 현상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현상까지 가세되면서 지금 뭐 전국적으로 완전히 정말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음.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더운 대기들이 지금 한반도 위에 딱 있는 상태에서 더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태풍 같은 것들이 다가온다는 소식도 없습니다. 현재는 뭐 아직 발생한 것은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예측 모델에서 보면은 다음 주 초반에 하나 정도가 생기는데 음. 우리나라 쪽에 북태평양 고기가 워낙 강해요. 그러면은 음.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 쪽으로 뚫고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갈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요. 네네. 그다음 모델에 보면 한 7월 말에서 8월 초 정도에 태풍 하나가 생기는데 현재를 봐서는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올 가능성은 좀 적은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들려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도 "너무 뜨겁고 너무 더워서 정말 못 살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이렇게 더운 게 좀 이례적이죠? 상당히 이례적이죠. 음. 지금 뭐 거의 평균 통계치를 보면 우리나라 지금까지 가장 더웠던 데가 1994 년인데요. 네. 뭐 이 정도까지는 아직 아닙니다만 2016년이 인제 두 번째로 더웠던 해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더운 정말 이례적으로 무더운 여름이 되지 않겠느냐. 음.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궁금하고 중요한 얘기부터 해 보죠. 언제까지 더울까요? 일단 현재 우리나라 상층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자리 잡는 경우는 최소한 열흘에서 보름까지는 유지가 됩니다, 기압계가. 변하지 최소한이요? 않아요. 네네. 그러면 거의 7월 말까지는 현재 기압계라면 일단 뭐 거의 소나기도 내리지 않고 무더위가 계속 지속되는, 또 기온도 점점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8 월에 들어가면은 인제 평년에 보면 북태평양 고기를 다 수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 수축하거나 혹 만일 태풍이 하나 1994 년에 태풍이 8월 초에 올라오면서 기온을 잠깐 일시적으로 식혀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면 좀 내려갈 가능성은 있는데 네네. 문제는 8월 상순 중순이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여름철에 가장 더운 기간이에요, 이때가. 그렇죠. 예. 그래서 현재 예상으로는 일단 8월 중순 앞으로도 한 달 이상은 이런 폭염이 계속되지 않겠느냐. 일단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온만 높은 게 아니고요. 습도까지 같이 높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고 뭔가 좀 찝찝하기도 하고 지금과 같은 그러니까 더위뿐만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날씨가 한 달 정도는 조심스레 예측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더위라도 습도가 음. 낮으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덥게 느끼지 않습니다. 음. 견디기가 쉽죠. 예.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북태평양 기단 전체가 해양에서 들어오는 거고 굉장히 고온 다습해요. 습도가 높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6월 같은데 습도가 낮으니까 더웠어도 견딜만 했는데 지금은 뭐 거의 낮에는 견디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습도가 높다 보니까 뭐 불쾌지수도 높죠. 온열지수도 높죠. 다 높다 보니까 견디기가 더 힘들고 음. 실제로 온열 질환자도 급속히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요런 날씨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음.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계속 받게 되기 때문에 더위가 가는 8 월까지는 이런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까지도 비 소식은 없을까요? 물론 뭐 한 달을 미리 예측한다는 거는 뭐 쉽지 않습니다만. 네, 그건 어렵습니다. 네. 어렵고 지금 봐 갖고는 7월 하순 정도까지는 비나 이 소나기 가능성은 좀 낮은 것으로 보고 7월 있고요. 하순까지요. 네. 그러나 네. 이제 8월 접어들면서 북태평양 고기가 좀 다 수축을 해요, 이때부터는. 음. 그러면은 저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8 월에는 뭐 한두 차례 이상 비는 내리지 않겠느냐. 다만 인제 그래도 더운 때이니까 통계적으로 더위는 되겠지만 한두 차례 비 가능성은 있다고는 음. 봅니다. 올해 폭염 피해도 어마어마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뭐 매일 연일 보도 나오고 음. 있는데 뭐 온열 질환자도 거의 이제 4천 명 이상 또 그저께까지 사망자도 8명 이상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닭이라든가 가축들 이 폐사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은 날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열이 계속 쌓이는 형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음. 남은 기간에도 정말 온열 질환이라든가 가축이라든가 이런 대비를 좀 철저히 할 거로 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좋을까? 일단 뭐 저희도 많이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고 뭐 이런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지만 온열 질환자들이 4천 명을 넘어섰다라는 거는 우리가 특별히 또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하면 좋겠다라는 거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로 봅니다. 물, 그늘, 휴식입니다. 음.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물을 자주 마셔주는 건 좋고요. 네. 그다음에 기온이 높은 시간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시고요. 네. 휴식이죠. 그다음 더위 때는 안전한 곳, 그늘진 장소에서 쉬시는 것이 음. 좋습니다. 뭐 노인분들은 일단 뭐 무더위 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네네. 야외 작업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 많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밭 작업, 영농 작업을 하던 노인분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좀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이제 기업체라든가 건설 산업 현장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이 폭염특보 발령될 때는 무더위 휴식 기간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걸 좀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 특히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정말 이런 야외 활동은 좀 자제하시고 음. 시원한 곳에서 좀 휴식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네. 특히 작물들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을 피해서 낮이나 뭐 이런 때보다는 아침에 새벽에 조금 이른 시간에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면서 외부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뭐 물이야 드실 수 있다 치지만 그늘을 찾아가거나 휴식을 취해주고 이런 것들이 쉽지만은 않잖아요. 이런 어떤, 예. 거는 고용주들이 해줘야 할 부분이겠죠. 음. 근로자들이 정말 휴식을 찾아서 뭐 그늘로 들어간다면은 꼭 노는 것 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그 무더위 휴식 기간제라는 것도 있고 음. 그런 좀 이런 기업주들이 그 시간만은 2시에서 5시 사이 가장 더울 때거든요. 네네. 가장 그때 위험합니다. 오존 농도도 높아지고 폭염도 가장 심하고 이때 열지수도 가장 높거든요. 네. 이 시간 동안 좀 쉬게 해주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작업을 아침에 좀 일찍 시작을 음. 하시고 또 오후 늦게 이렇게 작업을 하는 이런 쪽으로 좀 하시면 어떻나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음. 있습니다. 밝은 색깔의 옷을 입어주는 것도 온열 질환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맞나요? 맞습니다. 이 흰옷 같은 경우가 이 열을 갖다 이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검은 옷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음. 검은 옷이 거의 2배 이상 열을 많이 흡수를 하거든요. 네네. 따라서 여름철에 밝은 옷만 입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온열 질환을 막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음. 그러게요. 일단 뭐 밖에서 어쩔 수 없이 일을 좀 보셔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밝은색 옷을 입어 주시는 거 그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무더위가 오래만의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들려와서 참 착잡해집니다.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열대성 기후로 바뀐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일단 뭐 지구온난화라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는 것으로 현재 음. 예상하고 있죠. 예. 일단 뭐 아열대 기후로 변한다는 게 뭐냐면 기온이 상승한다는 거거든요. 음. 세계 기상기구에서는 2020년이면 현재보다 폭염 일수가 2배 이상, 네. 2040년에 가면 4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작년 하와이 대학에서도 서울 예상을 했죠. 세기 말이면 서울의 살인적인 폭염 일수가 67일 이상 음. 발생할 것이다. 지금까지 서울에 살인적인 폭염 일수가 발생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기온이 얼마나 상승할 것이냐 예측하기도 어렵고 정말 두려울 정도입니다. 음. 어떤 증상이 딱 느껴졌을 때 그늘로 빨리 가서 물을 마셔 주는 게 필요할까요? 일단 두통이라든가 어지럼증이라든가 평소에 느끼지 않는 증세들이거든요. 음. 이런 증세가 딱 느껴지면 빨리 특히 노인분들은 네. 젊은 분들은 그래도 좀 견디는 힘이 있는데 노인분들은 안 되거든요. 네. 열 조절 기능도 약하고 면역력도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 빨리 911로 신고하시고 빨리 클로로 옮기신 다음에 물을 드시게 하시고 체온을 낮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오늘 다양한 주의의 방법까지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했고요. 전국이 많이 덥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위를 이겨내는 다양한 방법들도 우리 서로 좀 공유하고 그리고 또 오늘 이 더위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굿모닝 코리아 3부 마무리하고요. 4부로 건너가 있죠. 잠시 후에 봬요.